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이 이번에도 무산될 우려가 높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광주의 일부 환경 미 화업체들이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한꺼번에 수거해서 매립장에 묻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가운데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15개 공원 중 한 곳을 지정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면적을 30% 축소할 예정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 5.18과 관련된 3가지 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그겁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차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특히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으면 선거제도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5.18 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3월 국회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여야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온도차가 있다는 게 5월 단체들의 평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과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더 많은 민주당은 원론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역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또 한 번 기회를 맞았던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밀리면서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역사학자들이 5.18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전국 29개 역사학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략 추구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공동체 근간을 부정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며 5.18을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인했습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며 개편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5석에서 7석까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하면 최대 9석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 역량이 축소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예보된 가운데 현재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안개가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에는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1km 안팎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안개는 낮까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시야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잠깐 그쳤다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최고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80mm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돼 요란스럽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축대 붕괴
불매나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정에서 기껏 분리해서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땅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차들이 수거 과정에서 쓰레기를 섞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자원을 낭비하고 매립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법 현장을 남궁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날이 밝지 않은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에 쌓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어 청소차에 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스티로폼과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한 청소차에 싣고 있습니다. 다 돌려버리잖아요. 저 하얀 봉지를 벌써 수채품 뭐야 다 돌려버리잖아요. 이 환경업체 소속의 다른 청소차들도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 없이 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민이 페트병만 모아 쌓아둔 것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섞여 실립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어디로 실려가는 것일까? 이곳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만 땅에 묻는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모두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이 질비합니다. 봉투야 재활용해서 싹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작업차에다. 그러면 내리장에 들어갈 때 단속 안 하니까 막 갖다 퍼먹고만요. 해당 환경업체는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요일이나 뭐 토요일 그럴 때 보시면 단 이제 월요일이라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워낙 평소에 보통 2배거든요. 이 업체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등 7개 동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 처리해야 할 환경업체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되려 땅에 묻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10곳을 제외한 15개 공원에 대해 2023년까지 2,08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수나 공원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 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4개 공원의 경우 면적을 당초 계획의 3분의 1가량으로 조정해 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른 시민들과 직접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를 오늘 개통합니다. 시민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해 공감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토론을 하고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광주시 시민권익위 등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5명. 2차, 3차 소송의 원고까지 합쳐도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사에서는 노무동원 피해자가 1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직접 모아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4살 김영수 씨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가 삼정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떨어지는 석탄에 허리도 다쳤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아버지가 숨진 데다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보도 안 된 게 지쳐갖고 이제 나도 이제 싫어 이제. 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김 씨의 아버지처럼 강제동원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우선 지난 2012년 정부조사에서 나온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협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전달했지만 이것까지 묵살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권리 구제 방법은 추가 소송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후 소송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진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면 추가 소송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강제동원 노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고 전범 기업은 340여 개입니다.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은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금 전 리포트로 전해드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인단 모집과 관련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영숙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원고로 다시 모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으로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노무동원으로 동원된 분들의 1%도 안 되는 분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일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와 함께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 건가요? 네,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신고된 분들이 총 22만 명인데 그중에 14만 7천여 명이 노무동원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광주 전남 피해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것을 봤을 때 수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의 적극적인 추가 소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조금 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요. 징용 자료가 조금 부족하면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괜찮나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신청을 먼저 받고 있고요. 네. 군인 군속 그 동원과 다르게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분들의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것은 일본 기업들이 네.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징용자 명부, 피해자들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요. 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피해자다라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보 부족이나 여타의 이유로 신고를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접수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기업의 어떤 양심적인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최근에는 또 근로정신대를 소재로 한 문병란 시인의 그 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진 시입니까? 네. 최근에 저희들이 고 문병란 시인, 우리에게 직녀에게로 참 유명한 시인인데요. 네. 그분의 미발표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시가 발표됐는데요. 이 시는 A4 용지 3장 분량에 네. 직접 시인이 자필로 쓴 시 사본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이 시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 이 시는 이 근로정신대 소송 관련해서 그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소장 내 생애 이 하늘을 이라고 한국어판으로 소장을 출판을 했는데, 이 출판 기념회를 기념해서 쓴 네. 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이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은 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그리고 변호단들이 나서서 소송을 도왔는데요. 네. 그분들과 함께 아픈 역사를 함께 청산해 나가자 이 양심적인 시민들의 이 뜨거운 연대 소송 지원이야말로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일이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만이
부분이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가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근로정신대를 위한 시민 모임이 출범 10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또 미쓰비시 그 전범 기업에 대한 압류 신청도 된 상태인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네, 압류 신청은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집단 추가 소송 그 부분 열심히 좀 준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범기업 신고센터, 그리고 전범기업 재산찾기 운동, 그리고 전범기업 불매 캠페인 등 좀 다각적으로 기업들이 사죄와 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을 예정이고요.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붙이기라는 그런 조례가 좀 발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것이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전히 이 전범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강제동원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문제가 꼭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같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안영수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는 개학 첫날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9살 김군혜 등을 찍은 사진입니다. 퍼런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주 12일 아이를 목욕시키다 상처를 발견한 부모는 체벌이라고 해도 인정하기 힘든 등 부위에 난 상처에 화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맞은 경위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다 색칠 속도가 나지 않자 교사가 김군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다음 엎드리게 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엎드려뻗쳐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안 한다는 이유로 발로 한번 걷어차고 또 거기서 이제 등을 이제 5번인가를 연속으로 엄청 세게 때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폭행이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불과 개학한 지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지어 개학 첫날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반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당 교사는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로 등을 두드린 것은 맞다며 신체적 접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 친구들에게 일종의 놀이를 시범 삼아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적으로 인디언밥 시범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민이가 엎드렸다가 이제 인디언밥 하는 순간 장난을 치며 도망가는 과정에서 책상에 부딪혀서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학교는 폭행 논란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렇게 또 담임선생님하고 원만하게 의사 교환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기자분들이 들이닥쳐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아동보호기관과 협의해 피해 아동이 있었던 학급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사와 격리된 상태로 집에서 머물고 있는 김군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8개 학교의 성면 지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의 성면 지도를 검증한 결과 광주시동구의 모 고등학교 방송실과 보건실 등에 지도에 없는 성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광주 지역 8개 학교의 성면 지도에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성면 지도를 그려놓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며 현재 오류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나주시 삼포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51살 김모 씨가 얼굴 등에 이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밭 0.1헥타르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콩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콩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유리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한 3곳과 표시하지 않은 6곳 등 모두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청국장과 두부 등 콩요리 전문점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 2곳, 제조업체 1곳이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당초 예정일이던 4월 19일에서 보름가량 늦어진 5월 3일로 변경됐습니다. 최종 작업에 투입될 프랑스 기술진들의 입국이 늦어졌고 승강장 일부 공사도 지연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달산에서 고화도를 가로지르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국내 해상 케이블카로서는 가장 긴 3.23km에 이르고 해상 구간만도 800m가 넘습니다. 공정률은 95%로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개통은 오는 5월 3일로 2주가량 연기됐습니다. 종합 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의 특수분야 기술진 투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전체 메인 삭도를 고화도 승강장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될 외국 기술진의 입국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공기에 맞춰서 투입이 돼서 스플래싱도 하고 프로그램도 되잡아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쪽에 유달산 승강장 공정도 일부 지연돼 부득이 공식 개통을 늦추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개통식이 연기된 만큼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이 늦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케이블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광역 피해 설비와 정전 대비용 비상 발전기, 풍속 풍향과 연동되는 속도 조절 장치를 장착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은 기아 타이거즈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구단으로 기아를 꼽은 응답자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들이 예상한 올 시즌 우승팀은 두산, 기아, SK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른다는 응답도 61%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가 봄철 나무 심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공하는 나무는 대추나무와 서향나무, 앵두나무 등 총 4가지 8천여 그루이고 시민 2,000명에게 1인당 4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나눠줍니다. 학생이 중심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운동 4.19 혁명을 기리는 역사관이 광주 고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혁명 당시의 신문 기사들로 바닥을 꾸미고 입구 정면에는 광주고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전시됐는데요.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학교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함성 체험실 등 당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들도 마련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청소년 도서가 출간됐습니다. 책 5월 18일 맑음은 광주와 구미, 수원 등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로 근무 중인 저자들이 2년여 기간에 걸쳐 썼는데요. 5.18의 역사적 배경 외에도 서로 영향을 미친 세계 사례들을 소개해 80년 5월을 다채롭게 이해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병에 걸린 착한 사자 초초의 웃음을 되찾기 위한 모험, 어린이 참여 놀이극 보물섬을 찾아서가 3월 23일 오후 4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클래식과 복화술, 그림 자극 외에도 극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미션 수행 방식으로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ACC 커리어 러너가 4월부터 운영됩니다. 라이브러리 파크 내에서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문화예술 관련 전문 직업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0명 이상의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부 진로체험 지원센터 꿈길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